안녕하세요. 김영삼입니다. 김영삼 원장의 치과건강보험 제대로 공부하기 5탄 러버댐과 보통처치 파트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외부 활동을 좀 자제 중인데 이 5탄 러버댐과 보통처치까지 하게 되면 우선은 그 보존 파트가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실은 뭐 진행을 할지 안 할지 지금 고민입니다만은 우선 여기까지는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존 파트까지는 완료하고 나머지 파트를 진행을 할지 말지는 2015년도 가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5탄 러버댐과 보통처치를 마지막으로 해서 보존 치료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탄 러버댐과 보통처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후배가 오늘 뭐 맥주 한잔 하자고 왔는데 제가 오늘 이거 녹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끝나고 맥주 한잔 하기 위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후배가 보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후배한테 직접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내용은요, 러버댐과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아파절 편제고, 치수복조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뭐 5가지 정도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 수가를 보면요, 이 보통처치부터 이 치수복조까지는 수가가 다 똑같았어요. 간단한, 그러니까 진찰료로 인정되지 않는 간단한 치료 행위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구분은 되어 있었지만 예전에는 수가가 다 똑같았습니다. 한 10년, 15년 전에는요. 그래서 같이 그냥 보통처치로 묶어 봤습니다. 러버댐부터 보통처치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뭐 가격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보통처치, 뭐 그리고 치아파절 편제고. 치수복조가 좀 많아진 거는 원래 보통처치나 치아진정처치 이런 것들은 재료대 포함입니다. 포함인데 치수복조만 사실은 별도 인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칼 같은 경우 그랬는데 다이칼을 그냥 재료대 포함 행위로 바뀌면서 치수복조가 이렇게 조금 비싸졌죠. 몇백 원 올라간 다이칼 재료값이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버댐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우선 진료비가 1970원입니다. 이것도요, 한 15년 전하고 똑같아요. 15년 동안 물가가 한 2배는 올랐을 텐데, 러버댐 장착료는 똑같습니다. 이게 보존치료나 근간치료의 그 방수 목적으로 하는 그 러버댐을 장착하는 행위인데, 가끔 이게 재료대로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러버댐은 행위료입니다. 장착료. 라고 하시면 되고요.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 15년 전에도 지금하고 진료비가 거의 비슷했는데 당시에는 물론 인정을 잘 안 해줬죠. 요즘 인정을 어지간하면 해주는 추세이긴 하지만 비용이 좀 아쉽습니다. 그죠? 러버댐 한 장이 한 400원, 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재료대는 아니지만 조금 아쉽긴 하죠. 악당 산정 가능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6번과 26번은 다른 러버댐을 사용해서 각각 했어도 이거는 1이라는 거죠. 심지어 26, 36을 다른 러버댐으로, 같은 러버댐으로 사용해서 했어도 이건 2가 됩니다. 이건 재료대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행위료고 행위료가 악당 산정 가능하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가끔 보면 좀 억울하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뭐 6번, 이거 별도 상학이면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는데, 뭐, 법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럼 중간에 6번부터 6번까지 다 하게 되면, 구멍 12개 뚫어서 하게 되면 그건 사실 한 장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그냥 악당 산정 가능하다라는 원칙 하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료비는 포함입니다. 행위료가 이건 그 러버댐 장착료지 재료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난 러버댐 값이 보통 제 기억으로는 한 400~5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가끔 보면 이게 뭐 악당 산정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뭐 좀 이렇게 환하게 뭐 2~3개 인정받았다는 분도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자동 삭감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충전이나 근관치료 시에 대부분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처치나 와동형 상반하는 경우엔 산정할 수 없다. 이것도 뭐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안 된다고 하면 받았다는 인간들이 엄청 나타나. 그래서 제가 그냥 이견 있음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보통처치에 해당되는 행위들은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것도 자동 삭감될 텐데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럼 받다고 하니까 그냥 받으세요. 예. 너무 뭐 그거 신경 쓰실 필요 없고 그냥 제 말을 믿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건강보험하면 김영삼이 말이 우선은 먼저 기억해야 될 내용이라고 아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수복물 제거 간단과 복잡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엔도와 보존, 그죠? 보존과 근고안에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레진 제거 왜 그걸 끼지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아말감 제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말감 나빠요라고 말해놓고 제가 알기로도 WHO 기준에 의하면 아말감을 인정하더라도 아말감 제거는 러버댐을 장착하고 석션을 이렇게 공기 흡입기까지 같이 데리고 러버댐을 제거하는 것이 술자와 환자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WHO 기준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명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말감 같은 거 제거할 때는 당연히 러버댐 꼈을 때도 인정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아말감을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다시 아말감을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충전에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자동으로 또 인정이 되는 것도 있긴 있겠죠. 아말감 제거가 끝났다 할지 아말감 제거하고 다른 비급여 진료를 했다 할지 과연 그럴 때 인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인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요. 본인이 진료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면 청구하셔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복잡에는 아니 인대이나 크라운을 제거하는데 이게 러버댐을 인정해달라는 거 이것도 말도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요? 크라운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안에 보니까 아말감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말감을 제거했어요. 간단과 복잡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복잡이죠. 복잡 하나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간단, 아말감을 제거할 때 러버댐을 꼈다는 게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수복물 제거 간단과 복잡과 상관없이 제가 알기로 자동으로 삭감되거나 그런 건 없어요. 물론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남발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본인의 그 진료가 정당하고 자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진짜 환자를 위해서 아말감의 수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환자나 나나 모두에게 안전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면 뭐 저는 청구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았느냐 못 받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러버댐을 반잘로 잘라 쓰거나 소독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2006년 이전에는 실사를 나가서 러버댐이 반절로 잘려져 있거나 소독해서 쓰면은 러버댐을 전부 삭감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러버댐은 지금 2분의 1로 잘라 쓰거나 재사용하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이 삭제됐습니다. 물론 이제 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잘라 써라 라는 말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2분의 1로 잘라 쓰거나 재사용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삭제된 이유는 요즘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근거로 삭제를 한 거예요. 굳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했을까? 옛날에는 이 조항이 근거해서 실사를 나가든지 했을 때 이게 반절로 잘라 쓰거나 소독해서 쓴 게 나오면 러버댐을 전부 삭감해 버렸거든요. 근데 왜 심평원이 이렇게 착한 일을 했을까요? 2006년부터 재료 신고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물론 러버댐은 신고해야 되는 재료는 아니에요. 그러나 실사를 나갔을 때 내가 러버댐을 100개를 청구했다고 하면 100개의 구입 내역은 있어야지요. 그쵸? 그러니까 심평원 입장에서는 어때요? 반절 잘라 쓰든지 소독해 쓰든지 상관없죠? 왜요? 어차피 소독해서 재사용하더라도 청구한 것만큼은 구매 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 조항도 있을 필요 없죠.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삭제했다고 했지만 명확히 알아두세요. 러버댐은 신고해야 되는 재료는 아니지만 나중에 내가 청구했다고 했을 때는 구매 내역을 증명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통처치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통처치의 기본적인 정의는 뭐라고요? 진찰료로 보기에는 뭔가 했어. 그죠? 간단한 연조직 처치는 아니야.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연조직만 건드렸으면 진찰료. 뭔가 치아를 조금으로 삭제했다고 하면 보통처치다. 물론 진료비가 920원밖에 안 하니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제 제 강의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저 1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은근히 진찰료만 단독 청구하는 케이스는 대단히 줄여야 됩니다. 꼭 진찰료만 단독 청구해야 되는 건 꼭 그런 경우에만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행위료 920원 보통처치도 진찰료 12,000원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뭔가 다른 행위, 그러니까 보통처치를 영어로 하면 뭘까요? 영어로 뭐요? 영어로. 아유. 그러면 보통처치, 비보통처치 그런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냥 영어로 한다면 굳이 하자면 심플 트리트먼트? 그냥 간단 치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통처치라는 말보다는 그냥 간단 치료라는 말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사실은 그러니까 다른 행위로 인정하지 않지만 진찰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약제 및 재료 등은 포함됩니다. 하루에 일치당 1회만 인정합니다. 그럼 2, 3일 뒤에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루에는 어쨌든 하나만 인정한다라는 거죠. 간단한 치아 삭제 시 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참 논란이 많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깨진 면이 좀 거칠어 삭제했다. 그럼 심평원 직원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진찰료다. 이건 보통처치 아니다라고 우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서 저도 이제 건강보험 강의한 지가 거의 15년 다 됩니다만은 그 옛날 15년 전 이렇게 문헌들을 이렇게 보면 사실은 보통처치라는 게 거의 교합조정하고 비슷해요. 어쨌든 치아 깎은 건 모두 다 인정입니다. 심지어 볼 물림이 있거나 치주질환으로 솟았거나 아니면은 넘어져서 TFO가 와 있거나 여러 상태에서 치아를 조금이라도 삭제한 것 그것을 모두 다 보통처치로 간주합니다. 그러면 교합조정은 뭘까요? 교합조정은 그 중에서 교합질을 사용한 것. 교합조정은 이거보다 비용이 한 2배 조금 더 많죠. 하루 4개까지 인정이 되는 것이고 어쨌든 교합질을 사용해서 교합조정한 것은 교합조정 처치항목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냥 교합질 사용하지 않고 비슷한 내용이라도 그냥 삭제만 했다라고 한다면 보통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견이 많아요. 어쨌든 지금 현대적인 내용은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보통처치 청구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교합조정 청구하면 되잖아요. 굳이 비용도 저렴하고 논란도 많은 보통처치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쇼하진 않죠. 그냥 인정해주지 않으면 저는 인정해주지 않으면 싸우지 말고 그냥 돌아가라고요. 교합조정으로. 교합질 사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나은데 중요한 실제로 지금 어떻냐면 거의 보통처치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치수관 개방 시에만 사용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발수를 완료하기 전에 치수의 일부를 제거하는 경우 이것도 사실 요즘은 거의 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겠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러니까 일종의 캐핑 중간 정도나 캐핑과 토미의 중간 이런 내용일 수도 있고 뒤에 다시 한번 다룰게요. 그 다음에 이제 치근단에 앱세스가 있어가지고 치수관 개방,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수관 개방입니다. 그죠? 그렇게 정말 근단 앱세스로 통증이 심한 경우에 한 경우에는 응급근과 처치로도 인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오늘 응급근과 처치는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비용은 한 4, 5천 원 하지만은 어쨌든 A호인데 어떤 경우에 응급근과 처치를 인정하느냐? 그거는 치수관 개방을 정말 응급에서 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러버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심평원 직원분이 그러더라고요. 러버댐을 왜 인정 안 해줘요? 제가 농담으로 얘기했더니 응급하게 개방했다면서 언제 러버댐 할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웃음으로 넘겨주시는 분도 계시던데 어쨌든 다 보통처치의 기본에 주은해서 가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태어나서 몇 번 하지도 않았어요. 치두 절단을 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할 줄도 잘 모르고요. 저는 이미 엔도 세대죠. 엔도를 제대로 배워버린 세대이기 때문에 치두 절단이나 토미를 거의 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토미하고 나서 안 아플 때까지 F체인지 하는 경우를 이제 보통 처치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2회에서 5회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발수 전에는 한 2-3번 정도 인정한다고 하는데 FC 토미를 하고 나서 F체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좀 통증이 있으면 좀 많이 하나 보죠. 전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인정을 합니다. 가끔 트리오 베이스라 할지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치수 진정 처치 같은 데 나오는
치아 전자 나오는데 사실 트레오베이스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써본 적이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건 그냥 모르겠어요. 요즘은 쓰는 일반적인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쓰시는 분들이 알아서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똑같은 FC 체인지인데 내가 토미를 하고 나서 FC 체인지를 했다 그러면 그거는 보통 처치죠. 그런데 발수를 청구하고 나서 FC 체인지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근거안 내 첩약이 되기 때문에 발수를 청구가 이미 된 상태라고 하면 그거는 근거안 세척이 되는 거죠. 물론 금액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알고는 계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발수가 진행이 되기 전에는 어쨌든 보통 처치가 되는 것이고 발수가 진행이 되고 난 뒤에는 이건 근거안 세척이 됩니다. 발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에도 보통 처치다라는 말도 의외로 많아요. 과연 이제 이게 어디까지 인정해줘야 될 부분이냐. 사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나름 스승님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 송윤원 원장님 같은 경우에도 송윤원 원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보통 처치는 발치나 발수 전 단계 그 두 개 발자만 외우고 있어라. 발치나 발수 전에 한 거 모두 보통 처치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이견이 있죠.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경우죠. 내가 오늘 발치를 하고 있다가 환자분께 발치 도저히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이 택시 타고 응급실을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보통처치 청구해야 될까요? 뭐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 받을 상황도 아니고 참 애매모호하죠. 그렇다고 완전히 봉사활동할 수만 없는 거고. 그러나 발치를 완료하지 못하고 인정한다라는 말이 나온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여자 원장님들 같은 경우나 특히 좀 힘이 좀 없는 분들은 사랑니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았냐면 머리를 쳐버립니다. 코로넥템이라고 뭐라 하죠? 그거? 머리를 쳐버리고 나서 치관부를 제거하고 나서 거기다가 FC 같은 거나 좀 넣어놓고 오히려 막아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랑니가 치관부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 번 이내에 나눠서 걸쳐서 발치하게 되거든요. 그럼 첫날 한 건 뭐냐? 그 발치는 아니잖아요. 그죠? 물론 발치하다가 루트 조금 남긴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어쨌든 발치를 목적으로 치관의 일부를 제거해버린 것.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처치를 청구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뭐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발치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러지 않지만 역사를 알고 계시라고요. 그것도 이제 이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다 이해가 안 가. 왜 발치나 발수 전 단계라고 하지? 아마 송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실제로 지금도 보니까 좀 나이 많이 드신 그런 여자 원장님들, 남자 원장님 마찬가지지만 코로넥터미를 먼저 하고 나서 치아가 올라오고 나면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옛날에 CT가 없던 시절 캐널하고 겹쳐 보인단 말이에요. 캐널하고 치근하고 겹쳐 보여. 이걸 힘 줘서 빼다가 캐널 다칠 것 같아. 이럴 때는 치관부를 제거해버리고 치아가 그 자리로 솟아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사진상에서 조금씩 이렇게 엘롱게이션 됐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뽑으면 아주 쉽게 나오고 이미 그 하추신경하고도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다 무슨 약재를 어떻게 넣으시는지 제가 잘 모르고 저 같은 경우 그냥 발치를 해버리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후배 앉아있으니까 말 좀 편하게 하게 되네요. 네. 치아 진정 처치, 그러니까 보통 처치나 마찬가지죠. 근데 뭐예요? GOE 밀어놓은 거죠. 오늘 치료 못하겠다? 다음에 하자. 이게 치아 진정 처치죠. 말 그대로. 그죠? 우식 제거하고 GOE 넣어놓고 다음에 엄마랑 상의하고 와. 아니면 이거 마취 풀리고 나서 이거 아플지도 모르겠는데 오늘 충전해놨다가 아프면 안 되니까 오늘 임시제로 넣어놓고 마취 풀리고 괜찮으면 그 다음에 충전하자. 이런 그 개념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거의 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치과 냄새 하면 GOE 냄새잖아요. 그죠? 어쨌든 GOE가 잠시 좀 불법이 된 적이 있었죠. 지금은 다시 인정은 됩니다만은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는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처치라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옛날에는 금액도 똑같았습니다. 그냥 당연히 인내하기 위해서 GOE 베이스 깔았다. 그럼 인정 안 되겠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환자가 결정을 안 했어. 오늘 충치가 깊어요. 그래서 마취하고 충치를 다 제거했어. 그런데
뭐 아말감, 뭐 레진, 깊었으니까 레진은 아니고 아말감, 뭐 인내에 설명을 했더니 엄마랑 상의하고 오겠대. 아, 그럼 이게 뭘까요? 그럼 이게 뭘까요? 과연 인정 가능할까요? 치아 진정 처치? 뭐 제가 생각할 때는 환자가 치료 재료를 결정하지 않았고, 물론 다음에 와서 인내하겠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일 와서 하겠다 그러면 오늘 거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긴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지금 내 진료가 정당하고 향후 치료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거기까지는 치아 진정 처치를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얘가 일주일, 2주일 뒤에 와서 엄마랑 상의해봤는데 인내히 하래요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삭감을 내가 다시 빼야 되나, 이런 부분을 한번 고민을 개인적으로 한번 해봅니다. 뭐 딱히 뭐가 정답이냐는 없겠지만 무엇보다도 일률적으로 치아 진정 처치를 남발하는 것, 그것은 안 되겠죠. 정말 그 환자에게 딱 맞는 케이스였다고 한다면 그때 청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불과 이게 지금 2013년 5월 13일자 신문에 디퍼핀 GOE 사실상 금지라고 기사가 났었어요. 네, 2014년 9월 15일, 그죠? 올 가을부터 GOE가 다시 전격 재판매가 됩니다. GOE 못 쓰게 해놨더니 정말 제가 아는 원장님도 화공약품에 가서 직접 사오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20개 치과가 나눴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진짜 비료 푸대기 같은 걸로 사오셨더라고요. 비료 푸대기 같은 걸로 징크 옥사이드를 이렇게 사오셔가지고 그것보다야 그죠? 뭐 다시 인정이 됐으니까 이렇게 사서 쓰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비료 푸대보다는 좀 비쌉니다만은, 예.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는 저거 쓰지 않습니다. 제가 사람 사랑 치과에 있을 때 뭐 원장이 뭐 10명 넘어도 사실 GOE 쓰는 사람은 그나마 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가끔 보면 이제 발치와에다가 GOE까지 믹싱이 늘 때 그때 한 번씩 뭐 쓰는 정도? 그렇지 사실은 거의 이 GOE를 거의 쓰지 않는 상황이었던 거죠. 물론 이제 발치와 같은 경우도 요즘은 이제 뭐 GOE까지 믹싱을 넣습니까? 차라리 발치와 소파 해버리고 테르플루그나 이런 것들 오히려 집어넣어버리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치아 파절펜 제거, 줄리비 830원. 아우, 추접스러워. 어우, 830원. 야, 1,000원도 안 되는 거, 이거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가산해도 1,000원도 안 되겠네요. 그렇죠? 어쨌든, 치은 연상의 그 치아가, 이렇게, 이거 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마취로는 인정 가능하겠죠. 옛날에는 보통 처치랑 같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금액도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발치나 발수 전 단계. 발치 안 한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넘어졌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금 같네요. 이거 조각을 제거했습니다. 이런 게 치아 파절펜 제거라는 거죠. 그런데 또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다. 그 오래된 루트레스트 같은 것들을 보면 치조골 위에 이렇게 유리 박혀 있듯이 조각조각 박혀 있는 것들이 있다. 그런 것들 잔존치근 남아있는 조각들 제거하는 것이 치아 파절펜 제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발치죠. 당연히 발치로 들어가야죠. 그렇죠? 이거는 이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도 뭐 어떤 원장님이 오셔서, 그죠? 치과 의사도 저는 이제 상담 강의할 때 이거 많이 보여드리는 사진을 많이 보여드립니다. 상담 강의할 때 엔도를 중간에 그만두거나 엔도하고 나서 크라운 하지 않아서 깨진 케이스 보여주는 케이스인데 이게 환자가 치과 의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토요일 오후에 오셨길래 제가 조각 제거해드렸습니다.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돼요? 치아 파절펜 제거겠죠. 마지막 사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솔직히 조각을 제거해봐야 잇몸 밑으로 얼마나 내려갔는지, 과연 발치를 할 것인지, 엔도하거나 크라운 렌스링 해볼 것인지를 고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제거하고 나서 거기서 멈췄다고 한다면 거기까지가 치아 파절펜 제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어쨌든 여러분들 혹시 제가 상담 강의할 때 그런 건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사진 같은 경우 몇 개를 꼭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엔도 중간에 중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좀 잘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제가 상담 강의할 때 자주 보여드리는 건 이렇게 가운데 반절이 확 나간 거 있어요. 이렇게 반절 딱 이렇게 정작 뒤쪽해진 거, 그거를 꼭 보여드리는 편입니다. 치수 복조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이게 지금 다이칼 재료들 때문에 비용이 조금 더 비싸졌어요.
다이칼이 옛날에 한 500원 했나 1000원 했나 뭐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이라고 돼 있었지만 그래도 몇 년 전이고요. 그러니까 몇 년 전을 과연 최근이라고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건강보험 역사를 보면 한 40년이 넘으니까 최근이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특정 약제는 다이칼이죠. 다이칼. 뭐 치과에 오래된 유머 있잖아요. 다이칼 가져와 그러니까 뭐 소아 치료하다가 이렇게 다이칼 가져와 그러니까 애가 뭐 칼 가지고 오는 줄 알고 놀래서 도망간다 이런 그런 전통적인 유머 그죠? 뭐 밀어주세요 하니까 밀어주고 뭐 눌러주세요 그러니까 눌러주고 뭐 이런 얘기 같이 오래된 다이칼 유머가 있죠. 요즘 잘 안 쓰다 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시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치수 복조제로 많이 쓰였던 그 약이고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죠. 지금 뭐 다행히 뭐 치수 복조와 보통 처치를 당연히 같은 거였으니까 하나만 인정되겠죠. 비싼 거 하나만. 그죠? 충전 당일에 복조와 충전을 같이 했다고 하면 당연히 복조는 인정 안 되고 충전만 인정됩니다. 왜? 너무 많이 써서 신경이 노출되는데 오늘 충전을 완료했다. 이거는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치수 복조를 하고 충전은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사실 저도 제가 이제 뭐 졸업한 지가 15년 됐습니다만은 치수 복조를 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안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토미는 뭐 손가락에 아예 꼽힐 정도도 아니고 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요. 토미는 의도해서 해본 적은 없죠. 진짜 근관이 막혔거나 할 수가 없어서 중간에 중단한 케이스만 있을 뿐인 거죠. 처음에 졸업해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치수 복조를 좀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엔도에 자신이 없어. 내가 내 스스로의 나의 엔도 실력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펄프가 노출되면 그때부터 짜증이 나죠. 우선 프레쉬 하니까 다이칼 적용해보고 안 아프다고 하면 빨리 끝내야지. 그런데 롱텀으로 길게 지켜보니까 나중에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들이. 그래서 다이렉트 펄프 캐핑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도 하는 사람 별로 본 적 없고 인다이렉트 펄프 캐핑 사실 그거는 인다이렉트는 인다이렉트한 정도가 그죠? 치수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그 정도가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성공했냐 안 했냐를 보기는 어렵죠. 어쨌든 엔도 실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불확실한 미래 치수 복조하고 기다리기 안 하게 되죠. 그쵸? 나중에 아프면 다 뜯어내 다 내 돈 들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노출되면 엔도를 해버리게 되는 게 이제 엔도 실력이 늘어나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다시 치수 복조가 뜨고 있죠. 어떤 의미로 뜨고 있느냐? 바로 부분 치수 절단술이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비급여로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부분 치수 절단술에 대한 내용은 사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차라리 치수 복조하느니 부분 치수 절단술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 개인적인 견해만 말씀드리고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에 부분 치수 절단술을 검색하시면 그죠? 우리 그 장성욱 원장님의 저희 그 치과의사 신문의 그 동영상 강의를 연재하셔 주셨는데 장성욱 원장님의 부분 치수 절단술이라는 내용이 강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임상 강좌 팁에 4탄인가 5탄인가 아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냥 부분 치수 절단술 검색하시면 가장 먼저 나올 겁니다. 아니면 저희 그 동영상이 있는 DDS 뉴스 TV에 보면 DDS 렉처에 아마 있을 거고요. 치과의사 신문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임상 메뉴에 동영상 강의에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 정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치수 복조라는 내용 뭐 안 하고 싶으신 분들 뭐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고 혹시 치수 복조와 치수 절단 그죠? 토미와 캐핑의 중간 단계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저도 이게 개념이 모호했는데 원장님 강의를 들어보고 아하 충분히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설명이 가능한 거였구나. 왜 부분 치수 절단술이라는 게 이게 캐핑과 토미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진료가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 원장님 강의를 듣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김영삼 원장의 치과 건강보험 제대로 공부하기 프로젝트 1탄부터 5탄까지 보셨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니까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된다면 외과, 치주, 뭐 본인 부담금, 진찰료까지 모든 분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5탄까지 김영삼 원장의 치과 건강보험 제대로 공부하기 프로젝트를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